일 만에 100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초반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오래전에 벌써 문을 열었던 인터넷 1호 전문은행 K뱅크는 40만 개 신설하는데 100일이 걸렸는데요. 5일 만에 100만 개.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성공의 요인은 뭘까요? 또 우리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 짧게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놀라셨죠?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줄 모르시지 않았어요? 네, 사실 단기간 내에 100만 계좌를 돌파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공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을 볼 수 있고 공인인증서나 그다음에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 깔리지 않아서 좀 편리하고요. 또 시중은행에 비해서 예금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고 또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깔지 않아도 되고 이러면 이러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일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존재하고요. 또 모바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다라고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층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금융 소비자 차원에서 이 은행을 이용하면 이득이 되는 유리한 측면은 금리가 예금 금리는 좀 높고 대출 금리는 낮다. 또 송금 수수료 같은 게 싸다. 이런 거 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24시간 은행 업무 볼 수 있으니까 낮 시간에 은행 못 가시는 분들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또 대출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저신용자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한 7등급이나 8등급이나 되시는 분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또 더 앞으로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신용등급 산정에서도 조금 유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신용자는 기존에는 은행에서 못하고 제2금융권 그 밑에 제3금융권으로 가야만 대출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카카오뱅크는 신용등급 평가를 달리 합니까?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회사 중에서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고요. 대신에 이제 소액 대출입니다. 그래서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고요.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신이나 아니면 유통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저신용자들한테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대출을 했다가 혹시 상환율이 떨어지면 그 인터넷 은행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사실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상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이 2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상환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액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히 신용등급이 지금 좀 낮게 되어 있는 분들일수록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면 나중에 은행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이금융권 대출 받는 것보다 신용평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죠. 네. 뭘 조심해야 합니까? 이런 인터넷 은행 이용에 있어서.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보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제 개인정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안 문제 같은 거는 인터넷 은행 그 자체에서 어떻게든 책임지고 만들고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고 일반 소비자들은 조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휴대폰을 잊어먹지 않는 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대신에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 휴대폰이라든지 비밀번호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죠? 인터넷 전문은행이.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우리처럼 초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오고 있고 또 여타 은행과 비슷한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공하는 조건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소비자 편의성 그리고 만족 중심의 영업 모델을 추구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지금 뭐 금리가 좀 낮다 높다 뭐 이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더 서비스를 개발해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컨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편리한 서비스, 수수료가 없는 서비스.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좀 불편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가급적 간소화시키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존에도 뭐 스마트폰 시대에 휴대폰 잃어버리면 큰일이지만 안 잃어버리게 해라.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거 관리 철저히 하라.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의 김정하 저는 GH입니다. 발가락 괜찮아요? 발가락? 병원 갔다 왔어요. 봤어요, 뉴스로. 한여름에 저 솜잎을 막 뒤집어 쓰고 막. 솜잎으로 어디서 구했어요? 이 삼복대기에? 내가 많이 추워요. 저런, 아이고. 춥고 아프고. 누가 보면 중병 걸린 줄 알겠어. 이거 참 사람이 아프다는 게 발가락 빠른 케어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새끼인가? 그 뉴스 같은데, 그 뉴스? 직무정지 당하셨을 때, 그 시기에, 그 나랏돈 쓰신 거. 제가 직무 정지 당한 기간 동안 쓴 돈. 하루에 800만원 돈. 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쓴 것보다 많던데, 그게. 직무가 정지당한 상황에서 뭘 그랬었을까? 참 알차게 빼먹었어, 진짜 알차게. 예. 그래서요. 그렇단 얘기죠. 또 쳐다보고. 아니, 새삼스럽게 뭘 대단한 얘기거리도 아니구만.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다? 전혀. 미안하거나 뭐 창피하거나 뭐 그런 것 전혀 없고. 아유, 내가 왜? 아이고. 전혀. 하긴 뭐. 쓴 걸 뭐 어떡하라고요. 사실 돈 쓰는 재미가 제일 재밌지. 아이, 그러니까. 없어서 못 쓰지. 근데 그 내 돈 쓰면 재미없어. 내 돈 아닌 돈을 막 써야 재밌지. 그렇지요. 아시네. 이제 아냐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나 MB야. 맞아. 많이 아시지. 왜 그래, 섭섭하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뻔했네요. 돼지 앞에서 코 깔 뻔했지. 예. 아이, 또 겸손까지 할 필요 없잖아. 같은 번데기끼리. 뭐. 동급인가요? 동급 번데기지, 우리는. 고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최순실은 재산이 얼마나 돼요? 300조?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 그러면은? 298조? 에이.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경제 공동체 아니야? 아유, 무슨.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냐고요? 맞구나. 걘 그냥 시녀예요. 저희 선친 때부터 제 옆에서 쫄랑거리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해외로 빼돌린 돈들, 재산 그런 거. 그래서 순실이 재산이 뭐 몇백조 된다. 이런 말들까지 막 나오던데. 설사 몇백조 이거는 오바를 하더라도 아무튼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그건 아시죠? 예. 아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시원해. 와. 뭐 능력이죠, 뭐 다. 최순실 재산 모습법 만든다 하던데.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 중이래 지금. 에이. 왜요? 그 최순실 재산 몰수법 만드는데 우리 자한당 몇 명 참여했는데요. 1명. 바른당은? 없어. 아이 근데 뭘? 응? 그렇지? 나는 우리 식구들 믿어요. 당이 두 개로 쪼개지든 세 개로 쪼개지든 어디 안 가. 그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세미나를 열든 말든 사람은 안 변해요. 그건 그래. 보니까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 예, 쓸데없는 걱정 말고 그 안으로 들어나 갑시다. 그래서 들어가시죠. 예, 아유, 들어가시죠. 요즘 문 그냥 열어요. 많이 약해졌어. 어서오세요. 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그 우리 식구들 활동이나 뭐 지지율은 어렵죠. 빨리 다시 잘 돼야 될 텐데. 아내보던 야당을 이제 9년 만에 하려고 하니까.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혁신도 좀 하고. 그 혁신하겠다 들어온 저 제1야당 혁신위원장 발언 들어봤어요? 왜요? 뭘 했는데요? 젊은 층 지지가 너무 없다고. 지금 지지층은 다 나이 든 사람뿐이다 하면서 틀리 딱딱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의 비하하는 용어까지 막 또 써가지고. 저런. 자기네 지지층한테 틀리 어쩌고 하는 비하 용어 쓰는 건 이거 처음 봐. 처음 보면은 그게 혁신인 거예요. 아. 그런 거지 뭐. 그래. 응.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도 했어. 예. 일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고. 차라리 그걸 하라 그러지. 뭐를? 삼보일배. 삼보일배. 그렇잖아? 그렇지. 9년 동안 나라 망치는 거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5년 내내 전국을 돌면서 삼보일배만 하겠다. 무릎팍 까질 때까지. 그래서 5년 후에
거듭나겠다. 사실 그게 혁신인데. 그렇지.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팔자지 뭐. 아무튼 집안 꼴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지 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나가가지고 새살림 차린 3야당은 어떤데요? 지지율 꼴찌. 열심히 막 하긴 하는데 대표가 또 참사 유족들 찾아가면 위로도 하고. 아이고, 전이랑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참사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된다고 비난하더니.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랑 같은 것이다. 그랬던 분이 원내 대표시기도 해요. 난 그분들 환생경제 연극할 때가 참 좋았었는데 배우 소질도 있고. 아유, 지금도 그 소질은 어디 안 가지. 연기, 연극, 쇼 이런 거 잘하지. 이제 연기를 좀 더 잘 하려면은 진정성만 갖추면 되겠네. 아유, 갑자기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난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살려고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 그랬지 뭐. 예. 거울 드릴까 거울? 있어요. 있어. 예, 거울 보면서 밥이나 먹어야지. 가세요. 이게 거울 보면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밥 먹는 거지요. 밥 먹으면서 거울 보는 게 아니고. 그때 달라요. 이게 싸다. 이런 거 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24시간 은행 업무 볼 수 있으니까 아하. 낮 시간에 은행 못 가시는 분들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예. 또 대출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저신용자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한 7등급이나 8등급이나 되시는 분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면에서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또 더 앞으로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신용등급 산정에서도 조금 유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신용자는 기존에는 은행에서 못하고 제2금융권 그 밑에 제3금융권으로 가야만 대출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카카오뱅크는 신용등급 평가를 달리 합니까?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회사 중에서 보증보험이 1일 만에 100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초반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오래전에 벌써 문을 열었던 인터넷 1호 전문은행 K뱅크는 40만 개 신설하는데 100일이 걸렸는데요. 5일 만에 100만 개.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성공의 요인은 뭘까요? 또 우리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 짧게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놀라셨죠?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줄 모르시지 않았어요? 네, 사실 단기간 내에 100만 계좌를 돌파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공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 업무 볼 수 있고 공인인증서나 그다음에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고요. 네. 대신에 이제 소액 대출입니다. 그래서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고요. 예.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신이나 아니면 유통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저신용자들한테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대출을 했다가 혹시 상환율이 떨어지면 그 인터넷 은행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사실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이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상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이 20%가 넘기 때문에 사실 그러네요. 상환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액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히 신용등급이 지금 좀 낮게 되어 있는 분들일수록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면 나중에 은행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이금융권 대출 받는 것보다 신용평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죠. 네. 뭘 조심해야 합니까? 이런 인터넷 은행 이용에 있어서.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도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달리지 않아서 좀 편리하고요. 또 시중은행에 비해서 예금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고 또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깔지 않아도 되고 이러면 이러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일단 본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존재하고요. 또 모바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다라고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층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금융소비자 차원에서 이 은행을 이용하면 이득이 되는 유리한 측면은 금리가 예금 금리는 좀 높고 대출 금리는 낮다. 또 송금 수수료 같은